예, 앞서 보신 것처럼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일단은 결렬로 결론이 났습니다.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양측의 생각차가 워낙 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,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듯합니다. 6.27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자, 너무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오늘 오후에 기사를 완전히 다시 쓰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장관님도 많이 놀라셨죠?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예,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. 이번 2차 회담은 상당히 그래도 기대를 좀 모았는데 뭔가 좀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그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회담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. 걱정되는 것은 다시 또 미북 관계가 과거처럼 경색되는 관계, 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만,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회담이 끝나는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 또 상황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, 그래도 아주 파열적으로 회담이 결렬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래도 일말의 어떤 기대감은 좀 갖게 됩니다. 예,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큰 틀의 합의는 아니더라도 좀 실천적인 스몰 딜이라도 좀 이루어져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남북 경협이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좀 더 텄으면 좋겠다, 이런 기대를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? 좀 실망이 컸겠죠, 아무래도. 글쎄, 아마 그동안 대통령의 그 말이나 또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보면 아마 정부는 좀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. 또 그 관련 당사자들, 기업들 이런 분들도 아마 실망이 적지 않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하루아침에 문제를 개선시킨다는 것은,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.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단지 미봉적으로 나아지는 것이냐, 조금 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더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것이냐,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답답하겠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의 근원적인 해결, 근원적인 관계 개선, 이런 쪽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저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미봉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 좋은 쪽의 합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,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죠.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. 지금 개성공단 재개 문제, 그리고 당장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, 그러면? 아무래도 좀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봅니다. 차질이 빚어진다는 말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, 아마 이번에 회담에서 좀 어느 정도 협상이 일어났으면 아마도 두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이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선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좀 강조를 한 게 됐는데, 이게 영변 외의 핵시설,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 그동안 북한과 딜을 하는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나왔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,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만 중단하면 제재를 일정 부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,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,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전체 핵 폐기가 이루어져야지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,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?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미국이 북한에게 그 제시했던 영변 이외의 지역, 또 시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같이 공유하고 있었는지, 거기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번 그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그걸 북한에게 제시할 것인지를 공유했었는지,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궁금하고요. 이게 이제 한미 공조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, 앞으로 또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좀 건설적인 어떤 중재자 역할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그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
뭐 있었다고 한다면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재가 잘 안 먹혀 들어간 것이거든요. 예.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숙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,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사실은 이제 북한이 그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라는 게 그것이 결국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데,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, 그것을 가지고 북한을 협상에서 압박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그걸 마치 모른 것처럼 좀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렇게 돼 있죠. 아니면 그것을 이제 미국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인지, 실무 협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몇 날 며칠을 달려서 여기로 와서 이 협상에 이렇게 임했다는 것을 보면 뭔가 하여튼 단단히 이게 상당히 큰 동상이몽이 존재하고 있다. 물론 이것이 저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, 또는 나아가서는 남북 관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, 특히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갖고 있는 아주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. 동상이몽적인 성격,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 또는 정보, 판단, 이것과 북한이 미국에게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얘기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이번 그 회담에서 1차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다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. 그렇죠. 예. 이번에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굉장히 그 뭐랄까 돌파력을 갖는 협상의 달인 이런 얘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어정쩡하게 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런 미국과 북한이 갖고 있는 동상이몽적 그 성격을 좀 잘 드러냈다. 그런 점에서 앞으로 협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, 그러면? 예상해 보건데.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설득을 했을 겁니다. 이러이러한 상황.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. 그렇죠. 이런 상황에 대해서.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그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이번 회담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했고, 거기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게 위임된다 그럴까요? 아니면 주어지는 그런 경제 협력의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기대를 혹시 미국 정부가 저버린 것이 아닌가, 또는 나아가서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불식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먼저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좀 기다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? 이걸 보고 좀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, 이렇게 되면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든지 또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일정들도 연쇄적으로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아마 조만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요청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, 또 김정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이번에 잘 협상이 돼야만이 그런 것을 가지고, 특히 더군다나 이번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그 분위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이것이 파열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. 물론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그 관계, 이런 것들 좀 약간 좀 소강 국면으로 들어간 이런 관계를 와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든지, 또는 한국 정부가 좀 과열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회담이나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,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북 관계를 갑자기 안 한다든지 아니면 차갑게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할 수 있는 일들, 해야 될 일들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회담 결과와 관계없이 그건 할 수는 있습니까? 현실적으로?
뭐 때문에 우리가 회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남북 경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좁아지는 건 아닌가요? 뭐 남북 경협에 관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. 예. 뭐 예컨대 지금 철도라든가 도로 연결 뭐 이런 사업을 위한 회담을 연다든지 예. 그런 것들은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을 거고요. 예.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요. 예.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단일팀이라든지 예. 이런 스포츠라든가 다른 문화적인 또는 종교적인 뭐 이런 또는 인도적인 예. 이런 차원의 얘기들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예, 할 수 있고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6.1째 장관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